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기편 제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블랙보드에 이 논어 제2장의 원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참 운이 좋았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그 경찰 아저씨가 계세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장치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거 원문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저씨께서 역시 민주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참 잘 배치를 해주셔서 경찰 아저씨들을 감사합니다. 이게 왜 경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이 경찰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런 사람 머리에다가 장식을 해놓은 게 아주 이쁜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렇죠? 여기 옆에다가 이걸 쓰면 뭐냐면 요런 손에다가 이런 막대기를 들고 여기 뭐 때릴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고 해서 그죠? 뭐 요렇게 해라 몸을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죠? 그런 저걸 가지고 있어요. 경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다 입을 달아가지고 이 사람의 입도 되고 이 사람이 예 알았어요 하는 입도 되고 해서 하여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공경경자예요. 공경경. 그리고 밑에다가 말씀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은 우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할 때 경계나 경고를 할 때 아주 공경하는 말투로 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그리고 차는 뭐냐면 이 집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제사 제자가 들었잖아요. 제사 제자잖아요. 이 종묘 같은 큰 집, 종가 같은 큰 집인데 큰 집에 제사를 지낼 때 여기는 고기죠. 제사 쓰는 고기잖아요. 오른편에는 손이잖아요. 고기를 들고 와서 제사상에 놓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제사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귀신 기자잖아요. 요거 합치면 이것이 뭐냐면 제사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제사를 지낼 때 혹시 고기가 상한 것이 없는가 혹은 삐뚤어 놓인 것이 없는가 이게 동두섬이라 그래서 동쪽에 머리 서쪽에 꼬리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자세히 살피다가 바로 찰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참 공경스러운 좋은 말로 권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하지 않는가 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 이런 사람들이 경찰인데 제가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 가까이 계시는 경찰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해줬어. 벌써 제가 방금 쓴 게 금방 지워져 버리고 이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참 우리 대한민국 경찰 아저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번째 하기편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유자왈 기위이냐 효제이 호범상자 선의 그렇죠? 그러니까 기위이냐 효제오 이 호범상자의 선은이 불호범상이 호장난자의 미지유연이라.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이렇게 읽었어요. 요즘은 대학에서 가르칠 때 현토를 하지 않고 유자와 기위나 효제의 호범상자 선의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군자 무본 본리비 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번여 이렇게 읽습니다. 예, 그 외국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현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정하지만 의미가 토를 다는 데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공간을 넓히려면 차라리 토를 달지 않고 읽어서 소화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school 가면 I는 go to school이라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자는 공자보다 공자와 띠동갑에서 한 살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유자가 공자보다 나이가 13살 적으니까 아주 그 나이가 많은 제자 가운데 하나. 대개 보면 40세 전후에 40세 적은데 유자는 아주 그 조기 제자이고 또 나이 차이도 13살밖에 안 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논어에 딱 보면 말이죠. 대번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 논어 하기편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기편. 그렇죠?
공자님의 그 일생의 모든 글자를 한글을, 공자뿐만 아니라 유학을 한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학입니다. 그리고 불교 그 석가모니를 한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뭘까요? 석가모니를 한 줄로 줄이라고 하면 각이에요. 각,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자 같은 사람, 장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한 글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장자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뭘까요? 그게 뭔데요? 이 놀유자예요. 유자, 유. 그냥 뭐 논다는 게 정신적인 아주 그 얽매여 구속된 없는 정신적인 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그 정신적인 경계에서 소유유 할 때 유자예요. 예수님은 뭘까? 예수님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한 글자로 하면 예수님은 믿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는 것이죠. 알겠죠? 공자는 한마디로 하면 학이에요. 그런데 너는 첫 글자가 뭡니까? 학에 시습지 학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공자님의 사상의 핵심은 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우고 때로 익힌다 해서 학자를 쫙 앞에 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보면 논어의 이 학이 편에는 공자님의 말이 8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자가 3번 들어가요. 3번. 그리고 순서로 보면 그냥 정자가 2번 들어가요. 정자가 2번 들어가요. 그 나머지 뭐 자하, 자금, 자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자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유자와 정자의 제자들이 이 책을 편찬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뒤에 저기 염료라는 사람이 염자라는 말이 하면 나는 저 뒤에 그 구석에서 나온 것이고, 이 앞부분에는 말이죠. 그죠? 앞부분에는 바로 유자와 정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자와 정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공자가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뒤에 제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편찬한 책이 틀림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공자님은 성인이고 그 다음에 그 맹자를 아성이라 그랬어. 그죠? 아성. 아성이라는 이 성님과 버금간다 이런 뜻인데 아성이라 그러는데 버금 아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당시에는 70년쯤 뒤에 제전 제자들이 모여가 자기 스승에게 받은 것을 모아가 책을 만들 때 맹자는 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면 맹자가 나름대로 자기 스승과 스승에게 전해 내려온 그 논어의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논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모으면 그것도 상당히 양이 돼요. 논어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최소한 맹자와 순자까지는, 그렇죠? 순자까지는 공자님이 했는 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공자님이 했는 말에 정말 이 가짜가 들어있지 않는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라든지 이런 책에 이런 얘기들은, 그렇죠? 혹은 전국시대 말렙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공자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공자의 제전 제자들 혹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꾸며놓은 거 많은데 그건 사실 문제가 많고, 그렇죠? 제외해야 되고. 예, 뭐요? 그렇죠. 이 맹자는 바로 공자의 손자인, 그렇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의 제자, 이게 맹자예요.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자는 아까 자자를 붙인 이유는 설명이 되었고, 그죠? 이분의 이름은 유약이에요. 같은 약자, 성이 유시고 이름이 약이에요. 이 양반은 공자님보다 13살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제자예요. 그 유자가 말하기를 기위냐 효제 이 호범상자 선의, 그 사람됨이 효하고 제하고, 그죠? 바꿔 말해서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이게 효성스럽다는 말이고, 그죠? 이 효라는 건 뭐냐, 여보세요?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인 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요 부분을 생략해서 요렇게 만든 거예요. 요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있다, 여기에서 효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효고, 이 제라는 건 뭐냐 말이죠. 형님이나 혹은 삼촌이나 혹은 주위에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을 제라 그래요. 그분들의 말씀을 좀 존중해주고 자기 의견을 좀 죽이고 이런 거를 제라 그래요. 그래서 쟤는 뭐냐면 요렇게 말뚝 있잖아요. 말뚝 이렇게 생긴 말뚝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뚝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새끼라든지 끈을 감아 놓은 거예요. 뭐 어떤 용도에 쓰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주 차례가 질서가 정연하다 이래가지고 요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제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가 역시 형님을 잘 모시고 삼촌을 잘 모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효제, 유학에서는 효제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행동 원칙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니 말이죠, 요거를 아우제라는 뜻도 되고 또 남에게 공경하게 한다는 뜻도 되니까, 공경하게 하다 할 때는 여기다 앞에 마음심자를 달아가지고 요 글자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종로구 효제동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효제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효하고, 그러니까 효성스럽고 이 공손하면서, 그러면서 호범상자, 상이랑 윗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범하다는 것은 뭐냐면 대든다는 거예요. 이 범자는 개견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건 발음 부호이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 미친 개가 막 아무나 깨물어 뜯는 거 있잖아요. 공격해서 뜯는 거, 이거를 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범인, 경찰 아저씨들이 범인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놈이 범인인 거예요. 미친 개처럼 막 깨무는 놈 있잖아요. 그게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덤벼든다, 하극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 윗사람에게 덤벼들기를,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선이라는 건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 적을 선자죠. 그렇죠? 그래서 불호, 다시 한번 또 설명하죠. 불호범상, 범상하는 것을, 윗사람에게 대들고 이 하극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는 자,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야는 바로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얘기를 봅시다. 유자가 말하기를, 가로대 할 때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하고 제하면서, 그죠? 이 효도를 할 줄 알고, 제라는 공경할 줄, 남에게 공손하게 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효성스럽고 공손스러우면서 그 사람이 이 윗사람에게 이 범이라는 건 대들다, 혹은 갈다, 혹은 뭐 하극상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뭐 거스르다 해도 좋고, 윗사람을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선이라는 적을 쏟다, 이거예요. 이거 적다 이거예요. 그 선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응?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전부 다 이 소자고, 이 선자고, 이것도 선자예요. 그렇죠? 적다. 요 적다,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범하기를,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를 보잖아요.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야는 뭐냐면 미유지야의 도치법이에요. 미유지야는 뭐 요즘 말하는 메이오, 중국의 요즘 삼중산 메이오 하잖아요. 메이오가 바로 미유지야예요. 그러니까 도치법으로서 이게 뭘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는 군자 무본, 이 근본 본자잖아요. 근본에 힘을 써야 된다. 군자는. 그렇죠? 정치가라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군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근본에 힘써야 된다. 근본에. 뭐 넓은 의미의 그 인격을 따르는 사람도 군자지만 나라를 지금 직접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군자일 여기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니 근본이 리비랑 이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장면 이거 보세요. 응? 두 다리로 이렇게 서가 사람이 탁 이렇게 서 있는 장면 똑바로 선 립자예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 립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본이 서야 그렇죠? 근본이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응? 도가 생. 이 도라는 건 뭐냐면 길도자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라를 다스리거나 혹은 세상에서 처세를 하는 어떤 뭘까 원칙 그렇죠? 생긴다 이거예요. 근본이 서야 이 정치를 어떻게 하며 혹은 자기 어떤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근본이 뭘까요? 이 효제예요. 그러니까 이 유자가 참 오랫동안 공자님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서 이게 자기 가슴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효제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학의 핵심이 효제에다가 하나 더 보태면 이 자자 효제자 세 가지가 바로 유학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제라는 이 야자라는 것은 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효제라는 것은 그죠? 인을 행하는 근본 이 여자는 뭐냐면 바로 옛날에 중국에는 이거 그죠? 따옴표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냐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물음표도 될 수 있고 느낌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게 바로 위인의 근본일 것이다 하고 강조하는 그냥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음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요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놨잖아요. 이중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효제라는 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어떤 판본에 보면 이 인자가 말이죠. 이인자가 되어 있어요. 이인자. 그 위인. 그래서 그것이 효제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면 효제를 알고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 임금이건 뭐 군자이건 혹은 뭐 선비건 누군 간에 정말 사람은 효와 제를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점은 사회 지도자도 되고 CEO도 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자는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서 아주 큰 제자니까 특히 유자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자님 말씀 다음에 바로 유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3년상을 치렀어요. 전부 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스승의 댁에서 3년상을 치른 예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스승도 많지만 드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상을 다 하고 난 뒤에 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전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자 형님이 선생님하고 모양을 제일 많이 닮았지 않느냐. 그래서 때때로 저 형님에게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글을 배우면 공자님처럼 대신을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나이가 어린 정자가 반대를 해요. 정자가 반대. 여기에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인 그 박경환 박사가 번역한 건데 맹자인데요. 박경환 박사. 옛날에 공자가 돌아가시자 3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두 짐을 정리해서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적에 모두 들어가서 자공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자공에게 절을 하고 서로 마주보며 통곡을 하며 하다가 모두 목이 쉰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공은 다시 가서 원래 집에서 삼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었겠어요? 공자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맏아들도 공의도 죽고 바로 손자인 자사만 어린 자사만 있었던 거예요. 그 자사는 어릴 때 정말 이 많은 그 공자님의 그 제자들부터 공부를 많이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마 정자가 나이가 제일 제자 가운데 적었기 때문에 정자에게 많이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공은 다시 스승의 묘가 있는 곳에 가서 염악을 짓고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짓고 또 홀로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년상이 만약 요즘 25개월 내지 27개월이 아니고 36개월이었다면 자공은 6년 동안 3년은 스승의 집에서 늘 무덤에 왔다 갔다 했겠죠. 다른 제자들 다 가고 난 뒤에 자기 혼자가 무덤가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또 3년 동안 더 거기에서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훗날 자하와 자장 그리고 자유 같은 제자들이 바로 유약이 공자를 닮았다면서 공자를 섬기던 예로서 그를 섬기자고 정자에게 강청했다. 정자가 나이 제일 어리니까 너 딴 생각 좀 있는 모양인데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청을 했더니 정자는 끝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왜? 공자님의 덕은 저 장강과 장강 있죠. 또 한수 요즘 이번에 그 유명한 무한 있잖아요. 무한. 그 무한으로 북쪽에서 이 무한으로 내려와서 장강으로 합쳐지는 긴 강이 있는데 그게 저거예요. 한수예요. 여기 한수. 이 한수예요. 우리가 한강할 때 한수예요. 그런데 장강과 한수의 물로 씻은 듯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듯하고 가을볕에 이 쪼인 듯해서 쪼여서 바짝 말라 하얀 거죠.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 빨래나 옷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렇죠. 맑은 물에 씻어가지고 볕에 쪼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건조시킨 것처럼 휘고 깨끗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자가 우리 스승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것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유자라는 사람도 뭐 훌륭하고 그걸 알 수 있죠. 가까이 사는 경찰 아저씨가 젊은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이걸 설치해 준 분인데 이 아저씨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가 왔어요. 네. 아직도 장가 안 간 20대 경찰 아저씨예요. 1번이 뭐냐면 당시 중국도 신분 사회였을 것 같은데 맞죠? 신분제에 대한 공자의 입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평등 사상과 공자 사상에 접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그거요. 한 번은 제자가 공자가 참 공자께서 입만 벌리면 언필칭 인 하시니까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인이 뭡니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솔선수범하라. 그것도 인이다. 또 애인, 원수까지 포함해서 다 사랑으로 대해라. 이게 또 애인도 있고 설명을 해준 중에 한 가지가 또 극기복례도 있죠. 극기복례도 인이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문, 이 출자, 대문 문자죠. 출문, 여견, 대빈. 이 빈자는 여러분 잘 알죠? 귀빈할 때 빈자예요. 이 대빈은 귀빈이에요. 대문 밖에 나가면 바로 거리잖아요. 그 거리에는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다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도 다니고, 농부도 다니고, 혹은 인분 똥 푸는 사람도 다니고, 그렇죠? 별별 사람이 다 다니잖아요. 한 사람을 대빈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산 선생이 이 대비를 어떻게 번역했 이 줄을 달았냐면 대비는 바로 공경이다. 공경이 뭡니까? 이거는 공연요. 공무백자람 할 때 엄청나게 높은 귀족 중의 귀족이고 경은 말이죠. 이 조정에서 어떤 최소한 장관 이상일 때 장관은 돼야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표현을 이렇게 했죠. 대빈 공경이라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개인적으로 그게 다 우주다 이거. 그 사람 하나가 완전히 완성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 엄청나게 큰 화두잖아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수 국가에서 뭐 백성들에게 뭐 세금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민이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그렇죠? 꼭 일식이란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할 때는 여는 같은 여자고 말이죠. 여자고 이거 이을승자예요. 이을승. 대제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 상제를 위해서 혹은 조상을 위해서 치르는 큰 제사 있잖아요. 아주 엄숙해요. 엄숙하고 조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대제를 지을 때 그렇죠? 신을 대하듯이 하라. 조상신을 대하듯이 혹은 이 최고신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죠? 대하라. 이 말이 누구냐? 공자님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이 말에서 굉장히 공자님의 그 당시에는 그 노예주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은 공자님이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뭐 노예제 파기 운동 이렇게 이 깃발 들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제자들 가르칠 때는 분명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비슷한 시대의 인도의 석가모니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평등사상.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공자님과 이 평등사상에 접점이 있는지 난 이것이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그 오랫동안 2500년 동안 공자님 돌아가신 뒤에 아무도 이것을 공자님의 생각을 실천을 해요. 한 사람이 뭐 해본 정권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그렇지 공자님의 생각은 다 평등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까요? 뭐냐면 공자님이 어느 날 이 조정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오는 길에 와보니까 그때 공자님이 장관급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집에 마구간이 불이 난 거예요. 마구간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죠? 오셔가지고 대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쳤느냐? 이 인자나 민자나 옛날에는 이 당시엔 공자당이 통용이 됐어요. 원래는 이게 이미 귀족이고 평민이었지만 그때는 공자 당시엔 이미 그 혼용대가 막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불문 묻지 않았다. 말에 대해서 마구간이 불어났으면 말이 왜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말 한 마리가 가격이 요즘도 뭐 몇십억짜리 말도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때 말 한 마리 가격이 이 노예 보통 3명에서 5명. 진짜 그 좋은 준만은 수십 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이 3명, 5명 한 마리일 때 그 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와서 대본 묵은데 이거 말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공자님이 인간 하나하나를 얼마나 바로 그 공자님의 인도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자님과 이 평등사상이 접점이 있고 말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결국 윗사람을 존중하는 효제가 중요하다고 이해되는데 21세기 한국 사회와 공자가 살던 시대의 중국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오늘날 효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효는 결국은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뭐 부모를 괴롭히고 하는 이런 나쁜 놈도 가끔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한 35년 동안 교단에 있었잖아요. 때때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넌 세상에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뭐 하여튼 역사적 인물 다 누구를 제일 물어보면 존경하는 물어보면 놀랍게도 반 이상이 부모님이에요. 반 이상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효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 효를 하는 의식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말이죠. 수많은 학파들이 있잖아요. 이 유학도 육아도 그 학파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자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육아도 유학도 이 육아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다 학파 중에 하나인데 효를 강조한 것은 유일하게 육아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효를 효를 랭킹 1위로 넘버 1위로 강조한 것은 육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그 공자의 말씀 보면 그 순임금 같은 훌륭한 임금을 같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순임금이 부모가 아무리 괴롭혀도 끝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를 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 이 순이 임금이 되었을 때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살인했다면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살인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체포해. 그놓고는 밤에 아버지를 얻고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임금 황제 자리로 나발을 내버려버리고 아버지를 업고 저기 북쪽에 있는 북해의 바닷가에 가서 조용하게 아버지 쭉 돌아갈 때가 모여서 사는 것이 또 자식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이 먼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드니까 전국에서 이 의병들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때 말고, 그죠? 1901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병들이 서울로 막 들어서 의병대장에 부모 상이 났다 하니까 전부 당신은 돌아가시오. 우리는 계속 적들하고 싸울 테니까, 외놈들하고 싸울 테니까 당신, 그래서 이 양반은 당연히 옷 벗고 집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말이야.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대장에 나갈 수 있는 안 그래요. 효가 더 우선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유학의 뭘까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에게 그리고 삼촌을 비롯한 자기보다 연장자들에게 이왕이면 먼저 양보를 하고 그 사람이 아주 그 나쁜 짓 하면 뭐 바로 잡고 하겠지, 덤벼들 수 있겠지만 뭐 어지간하면 한 발 물려준다, 양보해준다. 그럼 뒤에 자기도 나이 들면 또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순환 논리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고개만 끄덕끄덕. 세 번째는 공자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효제를 강조했는데 반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했나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역시 이 공경지심,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맹자가 말한 사양지심이 말이죠. 맹자가 사양지심, 공경지심 같은 말이에요. 사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이 그죠? 인의예지가 인의예, 얘가 바로 사양지 공경지심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발현시켜서 행동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윗사람은 공자는 윗사람을 공경하는데 효제를 강조했는데 반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시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사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공경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다. 유학이 이게 완전히 수직적인 그냥 도저히 이게 거꾸로 되는 아니다 이게 그런 게 그건 유학에 대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께 말씀드리는데 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학은 유는 그죠? 이 유는 유야. 유는 뭐냐? 유도할 때 유자예요. 유도. 온유하다 그럴 때 유자예요. 온유할 때 유는 뭐 부드러움. 유는 딱딱함이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 외유 내강. 응? 유의 본질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 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화. 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가 조금 이 다음에 가면 유자가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 아저씨가 참 젊은 아저씨인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참 수준이 있네요. 정말 대단한, 앞으로 이 사회의 공복. 경찰은 뭡니까? 공복이래. 공복이 뭡니까? 공중에, 공공에, 복, 종이라, 공복. 공복이잖아요. 민중의 지팡이. 지팡이 뭐 장자잖아요.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은 논어 하기편 제 2절이죠. 보세요. 유자왈 기위냐 효제의 호범상자 선의. 이 불호 범상이 호 장난자 미지유야. 여러분, 야 그게 장난이야, 난 장난한 거야,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 장난이라는 국가를 뒤집고 변란시키는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쿠데타 코 같은 하극상을 장난이라고 해요. 원래 뜻이. 그 기본이 된 사람, 아주 효제하는 사람이 이런 짓 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불효 부재한 놈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군자는 근본에 힘써요. 근본이 서면 방법이 생긴다. 이때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할 때 도리 그 기본 틀이라든지 혹은 사람을 대하고 자기가 처세하는 그런 기본 도리 같은 게 다 근본이 효제를 실천하게 되면 거기서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본림이 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제라는 것은 야자라. 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라는 것은, 효제라는 것은 그 인을 기와 여 합쳐가지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인을 행하는 근본 느낌표,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사람이다 들어가긴 했지만 인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인이라는 거 속에 너무 말하면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인이잖아요. 이 전체가 이 속에 이 속에 이 의자, 그죠? 이거 의자 쓰기 귀찮은데 요즘 중국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간단한 걸 좋아해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는 예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복잡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예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냈어요. 이는 예지, 이것이 말이죠. 다 이 속에, 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자가 한 말, 주자께서 인 속에 의 예지가 다 있다고 했어요. 이 의 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인의 예지를 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행하는, 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범위인데,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이 바로 효자다 이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주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